자, 이어서 한 곳 더 연결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가는데요. 어제 저희가 뉴스 세계 시간에 전해드렸죠. 이 건보공단에서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대략 55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실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영삼입니다. 네, 어제 저희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55억이라는 숫자를 그러니까 산정한 그 기준을 좀 잠깐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일단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네. 8월 30일 기준으로 1,035명이고요. 예. 지금 더 늘어났지만은. 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 입원 치료비가 평균으로 본다 이러면 1인당 632만 5천 원의 정도 나갔습니다. 그걸 곱하여서 65억 원을 추정했고요. 그 중에서 공단 부담금이 1인당 한 534만 원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55억 원 추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증이나 체중증 환자가 어떻게 비율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확진자가 어떻게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이 비용은 또 추후에 확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직은 이제 다 숫자가 확정이 된 게 아니니까. 예.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언제 이걸 청구할 계획이세요? 시간은 좀 걸리죠. 일단은 우리는 방역 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네. 현재 방역 당국하고 지자체에서 지금 고발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거기 경찰 조사를 하면은 구체적인 어떤 법률 위반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요. 네. 그리고 법률 검토를 하고 공단의 손해액을 산정한 후에 구상금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구 대상이 사랑제일교회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정광훈 목사 같은 개인도 여기에 그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사랑제일교회만 국가된 게 아니고요. 앞서 창원 같은 경우는 개인이 방역을 방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이제 방역을 방해해가지고 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그런 경우는 우리 건보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7조 제1항에 이제 부당이득급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인 또는 단체가 법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코로나19의 감염을 원인을 제공한 경우, 이 창훈 씨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구상금을 청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하면 사랑제일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검사를 방해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나 또 방해했던 모든 사람을 찾아내서 다 구상권 청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죠. 한쪽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그런 분들이 워낙 많아 버리니까 우리가 그래서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그러면 일단 좀 기준은 예를 들어서 방역당국이나 지자체에서 지금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됐거나 그래서 어떤 사부 처리를 받은 사람들이 일단 1차 대상으로 일단 추려지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다 추려가지고 이제 청구를 한다 이런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이제 먼저 이제 밝혀지는 대로 이제 우선순위에서 하겠지만은 뭐 단시일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이게 좀 일괄적으로 한참 뒤에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다단계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먼저 확정되는 대로 추진을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확인은 되는 경우 또 추가적으로 또 이제 소송을 제기하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지금까지 집계를 보면 그러니까 누적 확진자 수가 이제 2만 명을 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면 그 확진자 치료에 들어간 지금 비용 이 가운데 건보공단이 부담한 비용이 어느 정도예요? 현재 7월 말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지급한 돈이 있는데요. 그때가 1만 5천 명 기준이었습니다. 그때가 총 진료비가 949억 원이고요. 그 중에서 공단 부담 금액이 801억 원입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가 된다 이러면 한 2만 7천 명 정도가 치료받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총 치료비는 한 1,719억 원이 되고요. 이 중에 공단 부담금은 한 1,451억이 될 거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진단검사비는 7월까지 491억 원, 공단 부담금은 306억 원이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12월까지 지속될 경우 검사 비용은 905억 원이 되고 공단 부담금도 565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코로나19 치료와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합친다 이러면은 한 2,624억 원 정도가 추정이 되고요.
이중 공단 부담금은 2,016억 원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2천억이 넘는 금액이네요. 예, 예. 근데 사실은 구상권을 청구를 한다고 해서 또 받아낸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승소하는 소송을 통해 가지고 승소하는 것도 있고 승소했다고 해서 예. 그 다 받을 수 있는가 예. 그런 사항들은 또 틀리죠. 그래요? 예. 그래 근데 지금 그 사랑제일교 쪽은 어제 이제 그 이 구상권 청구한다는 소식에 대해서 아주 반발하면서 오히려 정은경 본부장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지금 그 대응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직까지 우리 공단에 대한 그 내용이 없고요. 네. 우리는 이제 우리가 공단 같은 경우는 예. 국민이 낸 보험료를 가지고 예.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소중한 보험료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예. 그 돈이 제대로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 하는 사항들은 우리가 또 이제 그 책임을 가지고 예. 해야 될 또 의무가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걸 딱 추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연말까지 간다고 전제를 하고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실장님이 이제 그 잠정 계산 그러니까 추정액에 따르면 한 2천억이 넘는 거잖아요.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금액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년 단위로 이제 그 차기년도 이제 계획을 세울 때 혹시 이제 이 정도 뭐 이거 당연히 예측이 안 됐던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러니까 돌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건보공단이 애당초 잡았던 계획에서 2천억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돌발 적자 이렇게 지금 그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돌발 이제 우리가 지출하는 비용이 또 많이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보험료 수입이 뭐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은 현재까지는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이게 또 다른 이제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메르스 이후에 5년 만에 발생했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우리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이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좀 다시 그럼 처음 사랑제일교회로 돌아가서 하나만 좀 질문을 더 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이제 그 건보공단에서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했고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이제 바로 집행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자발적으로 납부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전제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저기가 재개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의 어떤 몫의 어떤 그 이전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행정 절차가 가능해지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은 그건 가능하죠. 어느 정도 가능한데 세부적인 법률 검토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법률 검토 후에 거기에 따른 사항들을 추진하겠고 소송까지도 이제 얼마나 걸릴지는 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고발을 하고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단시일에 진행되기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물론 뭐 장기화된다고 좀 봐야 되겠는데요. 아까 제가 혹시 사랑제일 교회 말고 개인에게도 청구한다는 게 다른 어떤 그 회방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있고 그래서 정광원 목사 이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상대로도 구상권 청구 대상이 포함이 되는지를 여쭤봤던 건데요. 우리가 개인이 아까 창원 씨 같은 경우가 개인 앞으로 구상권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 개인 구상권 청구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개인이 이제 방해를 해서 다른 사람이 확진을 받게 하는 이제 오리를 제공했다고 한다 이러면은 개인한테 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요. 어떤 단체가 그 오리를 제공했다 이러면 단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근데 그 건보 재정은 좀 어떻습니까? 버틸 수 있는 수준입니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적립금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는 유지를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영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이었고요. 좀 많은 분들이 좀 문자로 의견 주셨는데요. 9576님 제발 구상권 청구만 하지 말고 꼭 환수해 주세요. 소상공인은 오늘도 울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유튜브로 조정수님 더 이상 번지는 것 막으려면 꼭 구상권 물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역시 유튜브로 송물님 어른 한 명의 잘못된 행태로 지역 감염 확장 애들 학교는 무슨 죄 이렇게 의견을 주셨네요. 황선희님 진짜 한심하고 무책임한 사람 한 명 때문에 이 무슨 난리인지 마음의 부담만 느껴서 절대 안 되고요. 결과에 꼭 책임지게 하세요. 거듭된 거짓말에 꼭 책임지게 해주세요. 이런 분노의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분만 더요. 9669님
도대체 왜 숨기는 거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몇 사람이 힘든데 무책임하게 하는지 정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라는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네요.